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 핵심이 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그 에센셜 오일의 특징과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이죠.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는 레몬의 보타니컬 네임, 식물 학명은 시트러스 리모눔입니다. 이 레몬은요, 식물의 그 패밀리 가계도를 보면은 룩타치, 우리말로 운향과에 속하게 되고요. 모든 시트러스 계통의 과일이 다 이 운향과의 이 가계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오렌지나 귤이나 만다린이나 다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이 레몬의 주요 생산지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이거 추출 방법은요, 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의 공통적인 추출 방법인데요. 콜드 익스프레션, 냉압착법이라는 추출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압착법이라는 건요, 수증기 증류법은 말 그대로 불을 지펴서 그 식물을 쪄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증기를 급속 냉각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콜드 익스프레션, 냉압착법은요, 이 가열하는 그 프로세스가 없이 바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즙기에서 즙을 짜내는 것처럼 이 식물을 짜내가지고요. 압력을 가해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낸 즙에 오일과 수분이 섞여 있으면은 걔네를 분리해가지고 그 오일 성분만 추출해내는 게 냉압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부위는요, 과일 중에서도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은 신선한 레몬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거를 꾹 짜내는 거예요. 꾹 눌러서 압력을 줘서 짜내가지고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그 공정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이기도 하거든요. 과육은 착즙을 해서 주스로 생산을 하고, 이 껍질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 내는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트러스 계열의 식물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별도로 살펴보게 될 오렌지 같은 경우는요, 그 오렌지 나무의 잎이나 꽃도 다 에센셜 오일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소중한 식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을 120에서 150kg 정도를 꽉 짜내면은 거기서 1kg 정도의 레몬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됩니다. 에센셜 오일의 가격을 보면은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와, 진짜 저렴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과육이 아니라 과일의 껍질을 냉압착, 열을 가하는 공정도 없이 그냥 꾹꾹 눌러서 짜내는 간단한 공정으로 오일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에센셜 오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 효과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참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이 주는 이점 중에 하나가 빠른 전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무거울 때 이걸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빠르게 전환시켜주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다른 에센셜 오일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 살균 효과도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또 이 기분 전환을 빠르게 시켜주기 때문에 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감정들에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의 주특기는 무엇인지 그 주특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먼저 이거 안전한 성분인가 검증하고 가야 되잖아요. 다행히 레몬 에센셜 오일은요, 독성도 없고 자극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껍질에서 추출하는 모든 에센셜 오일의 공통점인데요. 광독성이 있어요. 포토 센서티버티라고 하는데요. 빛을 받으면은 이게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 고함량인 그런 화장품을 바르면은 햇볕을 차단해야 된다고 그런 주의사항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화장품은 보통 나이트 케어용으로 많이 나오죠. 레몬이나 다른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도요. 그것하고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도포한 다음에 햇볕을 쬐게 되면은 이 에센셜 오일을 바른 피부 부위가 과민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자극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 특히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요, 만약 피부에다 도포를 한다. 그리고 바로 바깥에 햇볕에 노출되는 바깥에 나가야 된다. 그럼 그 위에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거나 아니면 옷으로 그 부위를 가리거나 그런 주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다른 에센셜 오일들보다 산소와 접촉했을 때 산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쉽게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에센셜 오일이든지 산화가 되었을 때는 이게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라 하더라도 산화가 된 상태에서는 다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다가 이게 산화가 된 것 같다 하면은 아깝더라도 그거는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셔야 됩니다. 산화된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냄새가 변하면은, 이거 좀 산화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센셜 오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사용하는 다양한 기름들 있죠. 걔네들이 사용하다가 기름 쩐내라고 하죠. 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 산패됐구나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쉽다는 거, 그리고 이걸 바르고 햇볕에 노출됐을 때 자극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유념해 주시면은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레몬은요, 되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에피소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때가 1747년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유럽의 대항해 시대였어요. 이 시절에는 배를 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전 지구를 탐험하면서 누비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유럽인들이요. 그래서 한 번 배를 타면은 몇 년 동안 배에서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를 하고 다니다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겠죠. 저장 능력이 뛰어난,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상하지 않는 것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선원들한테서 괴혈병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그 괴혈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그래 한번 레몬 주스를 먹여볼까 해서 레몬 주스를 먹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괴혈병이 정말로 깔끔하게 딱 나았던 거죠. 그래서 비타민 C의 효능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레몬 하면은 비타민 C 대명사로 통용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레몬 하면은 이거는 비타민 C의 보고야 해서 비타민 C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또 하나가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요. 얼룩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을 하는데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도 그런 효능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다른 건 몰라도 레몬 에센셜 오일은 100ml 대용량으로 사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로마 세라피로 내 몸에 적용을 하고 어떤 감정 케어, 향기로서 감정 케어를 하는데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을 청소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나 뭐 이런 바닥에, 특히 주방 바닥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때가 묻으면 그 잘 안 떼잖아요. 근데 잘 안 지워지잖아요. 거기에 레몬 에센셜 오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닦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세정력 강하다고 선전하는 광고하는 웬만한 그런 세정제보다 이 레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 정말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 용도로 많이 쓰고, 또 표백제, 이런 천 같은데 얼룩이 생겼을 때 그 표백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할 때는 그 가습기에 레몬 에센셜 오일하고 또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게 좋아서 레몬이랑 파인 아니면은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을 같이 블렌딩을 해가지고 가습기에 넣어서 이걸 공기를 정화하는 데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 일상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 살균 작용이나 소독 작용이나 그리고 얼룩 제거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탁월해서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쟁여놓고 써요. 보통은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이 산화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화가 잘 될 때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작은 용량으로 쓰는 건데, 에센셜 오일은 100ml,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100ml를 써도 금방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레몬 에센셜 오일의 작용 중에서도 우리 몸과 마음에 하는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라서 뒤에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하는 주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다양한 작용들이 있어요. 에센셜 오일들이요. 다 그 작용을 밝히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뭐 온 사방에 다 좋네?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럼 아무거나 다 써도 좋은 거잖아. 그럼 왜 굳이 에센셜 이거는 어디에 쓰고 이거는 어디에 쓰고 구분을 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쓰면 되지?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 있죠. 각각의 에센셜 오일마다 그 각각의 에센셜 오일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로마 세라피,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세라피를 할 때 바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아로마 세라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레몬 에센셜 오일이 뭐 다재다능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레몬 에센셜 오일도 그 어떤 일을 하지만 다른 에센셜 오일이 그 일을 더 잘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레몬 말고 그 일을 더 잘하는 다른 에센셜 오일을 쓰면 되니까 우리는 레몬 에센셜 오일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레몬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을 알아두면은 이걸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을 여기서는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 작용과 헤파틱,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강화시키는 작용입니다.